그런 엄마는 봉사활동이 항상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엄마는 쉬는 날에 집에만 있기 갑갑하다며 고아원이나 양로원, 노인정 등 여러 곳으로 가서 김장을 하기도 하고 노인분들 목욕을 시켜드리기도 하고 또 연탄을 나르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정말 지친 기색 하나 보이지 않고서 하셨죠. 그런 엄마의 딸인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정말 때도 많이 쓰고 울기도 자주 우는 아이였다고 해요. 하지만 그래도 엄마는 저를 한 번도 무섭게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런 애를 혼내지 않으면 나중에 못된 애가 될 수도 있다고 했지만 그래도 엄마는 저를 사랑으로 보살펴줬고 다행히도 저는 제 몫을 아는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고운 심성을 가진 엄마는 그냥 좋은 말만 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다른 사람이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 그리고 진심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엄마는 다른 어른들처럼 저를 보고 공부를 열심히 해라, 나중에 큰 사람이 되어야지 등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고 그걸 해주려고 하는 사람이었죠. 물론 엄마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런 엄마에게 감명을 받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예전에 엄마가 분식집에서 일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건물에서 담배를 피우곤 하는 한 고등학생이 있었습니다. 다른 어른들은 그 애를 보면 무조건 화를 내기만 하거나 아예 무시를 했는데 엄마는 먼저 인사를 걸고 가끔 남는 김밥을 주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를 했던 그 학생은 나중에는 자신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은 아줌마밖에 없다고 하면서 훗날 고맙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종종 명절 때마다 엄마에게 인사를 하기도 하고 귤박스 같은 것을 주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엄마에게 감화를 받은 사람도 많았어요. 저는 엄마가 가진 고운 심성의 힘을 잘 알고는 있었지만 저는 엄마보다는 욕심도 많고 이기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저는 확실히 저에게 이득이 될 것 같지 않으면 매정하게 내쳐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똑부러진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죠. 저는 야무지고 똑똑한 사람으로 자라게 됐는데 저는 엄마처럼 손해보는 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제 것만 챙기면 손해볼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또 세상 일은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자기만 안다, 똑똑한데 인간미 없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 업무적으로는 별 이상이 없지만 동료들과는 종종 트러블이 있기도 했습니다. 저는 자기가 사정이 있다면서 자기 일을 충실하게 하지 않는 것을 싫어했으니까요. 저를 보고 인간미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기에 사람들과 적이 될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가 손해보고 산다고 생각했는데 엄마의 주변에는 또 좋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엄마의 마음씨를 보고 반한 사람들이었는데 그와 반대로 저는 생일에도 저를 축하해주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죠. 꼭 친구가 많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끔은 외롭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저는 제가 이기적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아예 인간관계를 포기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저를 계속 사랑해 주시니까 저는 엄마 한 사람만으로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제 앞에 어느 날 한 남자가 나타났죠. 제 후배였는데 저를 유난히 따랐습니다. 그 후배는 훈훈한 외모에 서글서글한 성격으로 여직원들에게 제법 인기가 많았습니다. 저는 그 후배와 종종 외근을 나가기도 했는데 다른 직원들은 제 성격을 알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저에게 말을 걸지 않는데 이 후배는 달랐습니다. 저에게 착 달라붙어서 밥은 먹었냐? 요즘 재미있는 영화가 나왔는데 봤냐? 휴일에는 뭘 하냐? 계속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저는 사적인 질문을 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항상 저에게 질문을 하곤 했습니다. 제가 화를 낸다고 해도 주눅이 드는 것도 없었죠. 박 대리님, 그렇게 찡그리지 마세요. 대리님은 웃을 때 예쁘단 말이에요. 저는 어떻게 남자가 이런 징그러운 말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할 수 있는지 놀라웠습니다. 제가 기가 막힌다는 식으로 표정을 지으면 또 사람 좋은 것 같은 미소를 지으면서 저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기도 했죠. 이번 주말에 저랑 영화 보러 가요. 이번에 그 영화 진짜 재밌대요. 대리님 어차피 같이 가서 볼 사람도 없잖아요. 그 나무외의 거침없는 말에 회사의 다른 직원들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며 기겁을 하기도 했지만 저는 이런 말들도 계속 들으니 이제는 적응이 되더라고요. 저는 조금씩 그 남자 후배와 친해지게 됐습니다. 워낙 친화력이 좋아서 그런지 다른 직원들과도 참 친했는데 저는 덕분에 다른 직원들과 친해질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나무배가 회식이나 직원들의 뒤풀이가 있을 때 저를 데려갔거든요. 그래서 오해를 풀고 사람들과 조금씩 친해지게 됐죠.
제가 말을 직설적으로 하고 거침없기는 하지만 제 몫을 열심히 하는 데다가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한 일까지 책임져서 맡는다는 걸 그 남자 후배가 말해줬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마터면 계속 왕따처럼 있을 뻔했는데 무사히 다른 사람들과도 친해질 수 있었죠. 하루는 너무 궁금해서 왜 나한테 이렇게 말을 걸었던 거였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제가 좋아서 그랬다고 하는 거였죠. 그리고 이게 장난이 아니라 정말 진지한 마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장난이 아닐까 싶었는데 저는 어떻게 그런 말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할 수 있는 것인지 참으로 신기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저 혼자서만 생각하고 절대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여러모로 저와는 정말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대리님이 되게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원래 말은 거칠게 하는 사람들이 또 마음씨는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대리님이 좋아요. 말만 착하게 하고 하는 건 완전 악마 같은 사람들도 많잖아요. 남자 후배는 저에게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저도 조금씩 그 애를 마음에 두게 됐습니다. 원래 연하남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 애는 계속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제를 시작하게 됐고 결혼까지 생각하게 됐죠. 저랑 사귈 때 결혼을 하는 것도 고려를 했었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만큼 저를 마음에 들어 했다는 거였는데 저도 이런 사람이라면 결혼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남자들은 저를 무서워하곤 했는데 이 사람은 해맑은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처음에는 장점만 보였는데 조금씩 사귀면서 저는 놀랍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소한 잘못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위기가 될 것 같을 때에는 임기응변을 하면서 넘기려고 하는 거였습니다. 가끔씩 자기가 돈이 부족하다면서 저에게 빌려달라는 말을 하곤 했는데 어떻게 연인에게 이렇게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전 정말 놀라웠죠. 이번에 카드값 빠져나가서 현금이 하나도 없네. 현금 10만 원만 빌려주라. 빌려줄 수는 있는데 저번 달에도 빌려줬었잖아. 그리고 지난달에 30만 원 중에 아직 5만 원 남았는데 이건 언제 갚을 거야? 에이 참 뭐 이럴 때도 있는 거지. 그러지 말고 좀 빌려줘. 내가 월급 나오면 얼른 갚을게.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제 호의를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곤 했습니다. 제가 차를 새로 산 이후에 남자친구 집이 저희 집과 그렇게 먼 편이 아니라서 저는 카풀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남자친구 집은 골목에 있어서 차가 가기 불편해서 저는 큰 길가에 나오라고 했는데 남자친구는 그래도 자기 집에 와달라는 식으로 말하곤 했습니다. 이왕 해주는 거 조금만 더 해달라면서 애교를 부리는데 처음에는 그래도 귀엽게 봐줄 수 있는 정도였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기적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정작 진짜 이기적인 건 남자친구 같았습니다. 그래도 워낙에 말도 재미있게 잘하고 유들유들한 성격 때문이라서 저는 그런 단점도 감내했습니다. 이런 부분만 빼면 그래도 참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으니까요. 이렇게 남자친구가 이기적인 면을 보이는 원인은 가족들 때문인 것 같았죠. 누나 3명 있는 집에서 태어난 막내 아들이라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자랐다고 했습니다. 저도 엄마에게 많이 사랑을 받긴 했지만 그것과는 다른 것 같았죠. 무조건 해달라는 것은 해주고 왕자처럼 떠받들어주는 그런 생활을 했었더라고요. 제가 남자친구 집에 한번 인사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머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워낙에 귀한 애라서 나는 누구한테 함부로 안 주려고 했어. 하고 싶다는 건 다 시켜주고 먹고 싶은 건 다 먹게 했어. 자기 누나들은 쫄쫄 굶더라도 얘 하나는 배부르게 먹였어. 요즘 같은 때에 어떻게 남자라고 이렇게 키울 수 있는 것인지 저는 놀라웠습니다. 그렇다고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할 수는 없어서 별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많이 당황스럽기는 했습니다. 이때부터 뭔가 쎄한 것을 느끼기는 했지만 제가 예민하게 생각한 거라고 애써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모두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단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단점이면 되는데 어차피 결혼을 하면 분가를 할 거고 그러면 시댁과 그렇게 마주칠 일이 없을 것이며 특별히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은 저와의 결혼을 말 그대로 밀어붙이는 식으로 해서 저는 그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엄마는 제 남편을 보고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같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사실 제가 결혼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되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본인이 싫다고 한다면야 억지로 시키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그래도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게 참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했기에
제가 결혼을 하기를 바라셨다고 해요. 어쨌든 저는 그와 결혼을 하게 됐는데 저는 당연히 집안일을 반씩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알겠다고는 했는데 결혼을 한 뒤로 조금씩 미루는 거였습니다. 저는 집에 오면 제가 해야 할 청소를 다 했는데 남편은 퇴근하고 와서 힘들다는 둥 말을 하면서 나중에 하면 안 되냐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좀 쉬고 나서 하고 싶은데 제가 자꾸 재촉을 하면 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진다는 거였죠. 자기는 너무 딱딱하고 인간미가 없어. 회사에서는 내가 부하 직원이겠지만 집에서 나는 당신 남편이라고. 그런데 자꾸 명령하는 식으로 하면 내가 당신을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 안 그래도 주위 사람들에게 제가 너무 차갑다는 말을 많이 들었기에 저는 제 남편이 저에게 그런 생각을 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래도 제가 남편을 많이 사랑했기에 저는 최대한 남편이 저와의 결혼을 행복하게 느끼기를 바랬습니다. 남편은 설거지와 빨래를 담당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계속 설거지는 쌓여가고 냄새가 나는데 남편은 힘이 없다면서 못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속이 터지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안쓰럽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10시도 안 돼서 정말 깊게 골아떨어지는 걸 보면 오죽 피곤하면 그럴까 싶어서 저는 제가 집안일을 대신하곤 했죠. 저도 쉬고 싶을 때가 많았지만 그래도 사람마다 힘들다는 기준이 다르니 제가 남편에게 제 기준을 강요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하루는 엄마가 저희 신혼집에 오신다고 하셨을 때였습니다. 엄마는 남편이 좋아할 만한 반찬을 가득 싸서 오셨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몸이 성치 않다고 하면서 또 남편이 좋아할 것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온 걸 보고 저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남편은 엄마가 싸온 굴비며 잡채, 갈비 등을 보면서 한박 웃음을 지었습니다. 와, 진짜 맛있겠다. 내가 완전 좋아하는 것들만 가득하네. 남편은 마치 아이처럼 웃으면서 좋아했죠. 엄마는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아무리 몸이 힘들어도 저절로 힘이 난다고 하면서 저희에게 그 뒤로도 계속해서 반찬을 해주시곤 했습니다. 요즘 재료값도 많이 드는데 게다가 손수 엄마가 정성까지 들여서 만들어주신 것이니 저는 엄마에게 감사의 표시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용돈을 좀 많이 보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말했는데 남편을 의아한 듯이 보는 거였습니다. 이번에 엄마 용돈 좀 많이 드리려고. 요즘에 우리 반찬 많이 해주셨잖아. 응? 장모님이 돈 바라고 하신 거야? 아니,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재료값도 있을 거고 게다가 엄마가 요즘 몸도 불편한데 해주신 거잖아. 그러니까 성의 표시는 어느 정도 해야지. 장모님이 우리가 좋아하시는 거 보고 해주시는 거잖아. 그런데 돈을 드린다고? 남편은 이해가 안 간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장모님께서는 우리가 기뻐하시는 모습을 바라고 하신 거지 돈을 바란 게 아닌데 왜 우리가 돈을 드리냐는 식이었습니다. 참 어이가 없었죠. 누군가가 자기에게 해주는 것이 아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였습니다. 그래도 원래 받은 게 있으면 줘야 하는 게 일반적인 도리 아니야?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너무 계산적이다, 차갑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강아지를 키울 때도 강아지가 나한테 뭐 돈 주는 걸 바라고 키워? 아니잖아. 저는 남편의 논리가 참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베풀어주는 게 남편에게는 정말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구나 싶어서 저는 참 놀라웠습니다. 뭔가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려고 하면 남편은 거기에 대해서 항상 반박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잘못된 것인가 하는 의문을 품곤 했죠. 조금씩 저는 남편이 말하는 것이 뭔가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실감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아이를 빨리 낳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자기는 딸을 낳는 게 소원이라고 말했는데 저는 아이를 낳고 싶다는 마음이 딱히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에게 딸을 갖는 게 평생 소원이라고 말했습니다. 나 자기한테 큰 거 바라지 않잖아. 내가 예전부터 딸 키우는 게 소원이었는데 그러면 나는 영영 내 소원을 못 이루고 사는 거야? 제가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은 강력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남편이 이렇게도 하고 싶다고 하는데 그저 제 고집 때문에 남편이 포기하게 살도록 하는 건 아닌 것 같기도 했죠. 그래서 고심 끝에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아이는 금방 생겼죠. 남편은 제가 낳기만 하면 키우는 건 자기가 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그래서 아이를 낳은 뒤에 출산 휴가가 끝나면 바로 복직을 하며 일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남편도 거기에 적극 동의를 하면서 그러면 자기가 집에서 살림하며 아이를 돌보겠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요즘에는 아내가 돈 벌고 남편이 주부하는 집도 많다고 하더라. 자기는 주부보다는 일하는 게 더 적성에 맞잖아.
남편이 그렇다고 집안일을 열심히 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이까지 생기고 그러면 열심히 집안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에 엄마가 달려오셨죠. 엄마는 손주가 생긴다는 말에 많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엄마는 음식 솜씨를 발휘하셨죠. 오늘은 밥 안 해도 되겠네. 잘 됐다. 우리 장모님 맨날 오셨으면 좋겠어. 남편은 또 속없는 소리를 했습니다. 일단 장을 보러 가는데 저는 남편이 카트를 끌어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마트에 들어선 후 자연스럽게 자신은 뒤로 가는 거였죠. 카트를 엄마가 끌게 됐는데 저는 이때 뭔가 좀 찜찜함을 느꼈습니다. 웬만한 집은 사위가 나설 텐데 하지만 뭐 이 정도 가지고 뭐라 할 수는 없으니 일단 넘겼어요. 엄마는 그 무거운 카트를 혼자서 끌고 있었고 남편은 여기저기 마트에 진열된 물건들을 보며 돌아다녔습니다. 마치 애처럼 말이죠. 와, 자기야, 여기 한우 마블링 좀 봐. 진짜 맛있겠지? 장서방, 한우 먹고 싶은가? 그럼 골라야지. 그렇게 남편